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.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.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.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해외 증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, 이슈거리들,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 소식들,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제가 다소 생소할 만한 그런 또 테마를 한 가지를 준비를 해와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많은 관심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주 먼저 시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미국 지수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플러스 1%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. 그 다음에 S&P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.07% 상승. 그리고 이번 주 나스닥이 좀 안 좋았죠. 나스닥이 마이너스 1.32% 하락하면서 이번 주 주간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. 확실히 조금 업종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이번 주 미국 지수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주요 이제 지수를 조금 움직였었던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국채금리,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따라서 좀 움직였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, 아무래도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성장주, 기술주 중심으로 한 나스닥에서 좀 차익이 빠르게 나오고,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다우나 S&P보다는 나스닥이 조금 더 항상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, 이번 주가 좀 그런 모습들을 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다우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반대로 나스닥은 또 아예 마이너스 1.3%니까 좀 반대의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었던 거죠. 그 이외에는 사실 이제 개별 좀 기업들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매크로의 이슈는 주로 이제 뭐 국채금리에 따른 움직임이었고요. 개별 기업들에서 뭐 특징적인 이슈거리 있었던 기업들 몇 가지 조금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디즈니 먼저 나온 김에 뭐 디즈니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.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. 작년에 이제 오프라인 쪽, 그러니까 테마파크 위주의 사업을 하는,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사의 그 테마파크 이외에 이제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,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는 좋지 못하죠.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왔었는데,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들 CEO의 입에서 나오긴 했었고,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게 좀 굉장히 빠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, 이번 주에 나온 뉴스로는 디즈니가 이제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에 이제 이 OTT 플랫폼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보다 80억 달러를 늘려서 내년에는 약 330억 달러니까 한국 하나로 이제 약 38조 39조 정도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집행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, 또다시 이 OTT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 차례 좀 커졌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,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OTT 관련된 모멘텀 중심으로 해서 디즈니는 꾸준한 관심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저번 주에 이제 또 저번 주까지 핫했던 전기차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
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다가 또 굉장히 또 빠르게 빠지고 있죠.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실적, 숫자, 판매량 수치 뭐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의 주가 수준은 사실 비싸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떤 트리거가 나옴에 따라서 굉장히 좀 빠르게 빠지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. 뭐 이번 주에 나온 뉴스로는 이제 원래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인 포드와 전기차를 원래 공동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약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비안의 주가는 한 차례 또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고, 반대로 포드 같은 경우에는 동사만의 전기차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드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선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전기차 또 하나 말씀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비안의 전기 트럭과 좀 비교할 수 있는 픽업 트럭과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이제 테슬라의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인데, 이 사이버 트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생산이 다소 예정보다 조금 지연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뭐 포드라던가 뭐 리비안, GM 이쪽으로 좀 이동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번 주에 좀 영향을 받았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좀 재차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백신 관련된 기업들도 좀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요. 이미 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고,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부스터샷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, 뭐 독일이라던가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에서 부스터샷에 대해서 모더나로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모더나의 주가가 저번 주도 그랬고 뭐 이번 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이제 PC 업체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HP 노트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HP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델도 그렇고 실적 발표도 나쁘지 않았고 전망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이번 주에 좀 영향을 받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. 엔비디아도 그랬고요. 그리고 AMD 역시 전일에 이제 5% 이상 좀 강한 모습들 그렇게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외에 지수는 다우와 뭐 나스닥이 상반되는 흐름을 보였었고, 개별 기업들 역시도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. 중국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 이번 주에 플러스 1.8%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. 그리고 신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.1%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. 그 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반되게 마이너스 2.3% 기록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하였습니다. 확실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올해 좀 홍콩이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는, 중화권이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홍콩이 좀 강하게 좀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주에 중국 증시 쪽에서는 좀 눈에 띄는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쪽, 전기차 이쪽에 대해서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, 일단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,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생산량이라던가 판매량에 대한 10월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었고, 그 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주로 배터리의 주 소재인 리튬의 가격 역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인 뭐 배터리 생산 업체인 뭐 CATL이나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 확실히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 같고, 확실히 이번 주에는 이번 신에너지차, 전기차 이쪽에 대해서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섹터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
텐센트 관련된 내용 좀 나왔던 것 같은데, 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일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텐센트 어플의 업데이트, 그 다음에 뭐 출시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허용을 하지 않겠다. 그러니까 뭐 텐센트 쪽에서 지금 이용자들에 대한 권익, 사용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국에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졌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눈에 띄었었던 것 같고,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텐센트뿐만 아니라 그 인수합병이 제대로, 그러니까 원래 이 중화권의 빅테크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M&A를 통해서 사업을 불려왔고, 그동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국에서 이런 점들을 허용을 해와서 지금껏 커진 부분들이 있는데, 계속적으로 지금 규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건드리고 있는 거죠.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이 사례들에 대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좀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이제 작년에는 뭐 코로나 이후에 거의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사실 좋았던 것 같은데, 올해는 미국은 뭐 계속 좋게 가는 것 같고, 반대로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중화권, 특히 홍콩은 조금 힘을 못 쓰는 그런 한 해로 좀 지수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황, 그다음에 뭐 이슈나 개별 기업들은 이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,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해온 그 투자 테마 ETF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해온 ETF 섹터 투자는 반려동물, 애완동물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라는 ETF인 PAWZ인데, 요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왜 뜬금없이 애완동물이 나왔냐 라는 점부터 조금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, 오늘 좀 몇 가지 기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작년에 이제 막 코로나 팬데믹 해가지고 이제 뭐 게임들도 그렇고 IT, 그러니까 막 비대면 관련된 기업들이 이 코로나 수혜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, 좀 상대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게 또 코로나 수혜로 눈에 띄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이 요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이었습니다. 사실 뭐 이쪽 시장이 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뭐 제가 이따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구조적인 상장인데, 작년에 이 뉴스에 따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, 그러니까 이제 이 근무 환경 자체가 좀 달라진 거죠. 기존에 이제 뭐 1인 가구,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, 사실 이제 우리가 어디 나가거나 출근할 때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애완동물을 동반하지 못하고 두고 가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, 작년에 이후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을 하고 또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전보다는 좀 좋아졌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에 대한 시장이 작년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. 이쪽에 나오죠.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서 입양률이 확실히 늘어났다라는 부분들, 그렇다 보니까 뭐 관련된 산업들 전반적으로 확실히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주가들도 확실히 조금 눈에 띄는 이 부분은 뭐 이따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, 전반적으로 뭐 여기 나오는 동물들의 뭐 분양이라던가 뭐 진료 건수, 식품 판매 건수, 뭐 판매량, 뭐 유통 리테일의 뭐 침투율, 뭐 이런 점들 전반적인 지표들에서 사실 작년에 많이 좀 눈에 띄게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. 뭐 당연히 소비된 지출, 이 반려동물에 소비하는 지출량도 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,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다시 이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돌아가게 되면 이쪽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들도 있지만, 이 시장은 구조적으로 좀 그동안 올라갔었다는 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키워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, 시장이
굉장히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산업이었다라는 점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고,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가정의 67%, 약 70%에 대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, 이 수치가 어떻게 보면 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 수치보다도 많을 정도로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쪽 산업에 대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, 그렇게 보고 있고, 단순히 키우는 숫자만, 큐값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들이 한 마리를 키우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인데,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죠.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나는 뭐 사료나 아니면 뭐 기껏해야 뭐 목줄 뭐 요 정도인데, 지금 보게 되면 뭐 사실 굉장히 뭐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. 뭐 이런 목걸이뿐만 아니라 뭐 GPS도 그렇고 자동 뭐 급수기도 그렇고, 뭐 그냥 목걸이가 아니라 뭐 스마트 목걸이, 뭐 건강 진단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, 미용 도구나 뭐 GPS 이런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다양화가 되고, 또 니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,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내 주식으로서 이쪽 산업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이 사실 특별하게 없죠. 뭐 이 관련해서 뭐 동물, 동식물, 식품 뭐 이쪽으로 해서 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, 직접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주식, 그중에서 ETF도 있고요, 기업들도 있고,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투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보게 되면, 네, 이 산업에 투자하는 ETF 포우즈라고 불리는 PAWZ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이 시장이 이렇게 꾸준히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서도 이 반려동물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이 한 가지입니다. 이 한 가지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한데, 종목 코드 PAWZ라고 불리고 있고요. 반려동물, 애완동물과 관련된 산업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운용 규모가 사실 이제 하나로 했을 때 약 4천억 원 조금 넘은 정도인데, 이제 그 미국의 다른 규모가 큰 ETF들보다는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천억 정도니까 뭐 그렇게 작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, 규모가. 당장 한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된 ETF고, 차트도 이 중간에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게 되면, 산업이 이렇게 굉장히 조금 꾸준하게 올라오는, 어떻게 보면 지수로 봤을 때는 거의 나스닥에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조금씩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이 산업이 반려동물 산업이다.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수혜를 받아서 급격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, 어떤 경기 변동에 좀 둔감해서 비탄력적이고 좀 구조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좀 옵션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,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. 굉장히 이제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산업이 반려동물 산업이다라는 점, 이 관련된 미국의 관련된 협회에서 데이터를 집계를 한 이후 1994년 이후로 봤을 때, 그동안에 이제 2008년에 금융 위기도 있었고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는데, 그때마다 실물 경기가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은 그 해에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눈에 띄는 거죠. 2020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려동물 시장이 1,000억 달러, 최근 3년 동안에도 굉장히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한 모습들이 보여졌고요. 특히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뭐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수혜주로도 부각을 받으면서 2019년 대비했을 때는 2020년 그리고 2021년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진 밸류엔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, 눈에 띄는 점인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럼 왜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 산업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냐라고 했을 때는, 이 세대가 조금 지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, 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기존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동물,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어떤 동물들을 키울 때
정말 그냥 우리 집에 키우는 동물의 한 마리로 우리가 좀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을 우리가 이제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옛날 세대보다는 지금의 뭐 MZ세대라고 하는 Z세대까지 오면서 이 동물들을 가족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으로 들어가는 이 비용도, 투자하는 지출하는 비용도 굉장히 조금 소비 행태가 적극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키우고 있는 가구 수도 늘어나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가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좀 늘어나고 있는, 이건 사실 우리 주변만 봐도 좀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주변에 보게 되면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어디 시골 가면 이제 한 마리 뭐 동네 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, 요즘에는 약간 유치원도 있고 그 유치원의 비용도 굉장히 또 비싸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말 진짜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, 주변에 요즘에 또 반려동물 정말 키우시는 분들, 뭐 강아지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도 그렇고 뭐 새도 그렇고, 그다음에 뭐 그 작은 뭐 수족관을 통해서 나오는 뭐 생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굉장히 좀 그 종류도 많고, 그 키우는 가구 수도 많고, 그쪽에 투자하는 비용도 많아지는, 그러다 보니까 P와 Q가 모두 성장하고 있는, 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또 예전보다 또 1인 가구, 2인 가구의 행태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확실히 자녀도 거의 뭐 한 명만 낳는 뭐 그런 가구들도 많은데, 그렇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려동물을 분양을 하는 그런 가구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,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, 뭐 우리나라도 주변에만 봐도 확실히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상품들, 뭐 사람처럼,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보험, 의료 보험, 그다음에 뭐 어떤 뭐 기념이나 뭐 이런 축하해야 할 이런 뭐 행사들에 대한 뭐 투자하는 비용들, 아까 말씀드린 뭐 유치원도 그렇고,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뭐 이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진단 키트라던가 의료 진단, 그 다음에 뭐 장난감들도 하다못해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하는 게, 사실 이제 마치 자식 키우는 마음처럼 강아지들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, 반려동물에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이 PAWZ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ETF가 어떤 섹터를 담고 있냐, 세부 섹터를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 반려동물과 동물에 들어가는 수의학, 진단, 그다음에 뭐 약품, 뭐 건강 개발, 뭐 이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부터 해가지고, 그다음에 그 온라인,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하죠. 이커머스에서 이 펫과 관련된 용품들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 많이 담겨져 있고요. 오프라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담겨져 있고, 뭐 유통이라던가 생산, 서비스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이 반려동물 수의학 관련된 기업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개별 기업들 이 정도 담겨져 있는데 아마 좀 생소하신 기업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코드도 그렇고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제 이 기업들이 주로 어떤 기업들이냐에 대해서 조금 포트폴리오 비중별로 상위 기업들 조금 몇 가지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면, 이제 뭐 이제 제약, 헬스케어,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, 뭐 대표적으로 뭐 JTC나 뭐 이제 IDXX 같은 기업들,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체제라는 부분에 사실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동물들의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점에서 이제 뭐 동물 병원도 그렇고,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집에서 그냥 바로바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 같은 것도 그렇고, 이런 관련된 기술들,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,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, 그런 기업들이 담겨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좀 눈에 띄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추이라고 해가지고 네 번째 CHWY라는 기업입니다. 이 기업이 사실 이제 상장하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, 작년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 펫 관련된 시장의 침투율이 굉장히 높았고, 지금 이제 아마존이랑 비교를 할 만한 거의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,
구글에다가도 그막 덕풋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카테고리가 이제 아마존의 그 링크보다 위에 나오는 게 이 추위 링크가 나옵니다.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.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이제 이커머스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관련된 용품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월 구독 서비스로 해서 월마다 이 맞춤형 그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맞춤형으로 또 패키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뭐 이제 그 원격으로 이제 건강 진단까지 해주는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작년에 부태가 좀 눈에 띄는 기업이 요 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 트루페니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반려동물만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회사라는 점도 눈에 띄게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산업들, 당장 가장 직접적으로 뭐 사료 같은 뭐 식품들, 그다음에 이런 개발, 그다음에 생산, 그다음에 어디서 유통하냐, 온라인, 오프라인 유통,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온라인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반려동물의 건강 진단할 수 있는 뭐 의료 쪽, 헬스케어, 제약 쪽 이쪽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 ETF, PAWZ라는 ETF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테이퍼링이 확실히 진행이 되면서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졌고, 그렇다 보니까 증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우리가 작년보다 좀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,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 변동이나 증시 변동에 조금 덜 민감한 구조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이 부분은 실제 숫자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인인 이 인식들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투자할 수 있는 ETF인 PAWZ를 준비를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특히 이 부분은 국내 주식만 했을 때는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투자가 또 이런 대안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주에도 제가 또 해외 시장부터 기업들 이슈들, 그리고 한 가지 또 투자 테마인 이제 반려동물 ETF인 PAWZ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관련해서 항상 궁금하신 점들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시면 관련된 내용 참고해서 준비를 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.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상품권 1만원을 드립니다.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.